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강의에 불러주신 우리 조 대표님 여러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아까 대한민국은 망했다 그러시는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원진 대표의 우리 공화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민주 공화주의 공화당의 이념은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최초의 자유민주 공화주의자가 누굽니까? 이승만. 맞습니다. 이승만은 23살 때 고종 때예요. 1890년대. 그때 이미 자유민주주의자였습니다. 조선시대에 자유민주주의자가 나타났어요. 그게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건국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기 화면을 보시면 망국, 건국, 망국. 오늘 제가 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맨 오른쪽 왼쪽에 사진 보시죠. 망국, 망국이 뭐죠? 나라가 망해요. 518년 역사의 조선 왕국이 망한 겁니다. 518년 역사의 조선 왕국을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고종. 저 왼쪽에 있는 두 분, 부자분이죠. 또 가운데 건국, 밑에 사진을 보시죠. 중앙청, 지금은 김영삼 정권 때 철거한 건물입니다. 중앙청 건물 앞에서 저기 플래카드가 써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라고 써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를 드디어 만들고 건국 준비를 끝내고 국민 축하식을 열립니다. 이게 8월 15일. 저게 건국기념식이죠. 누가 건국했습니까? 이승만. 대한민국 시조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단군서부터 고구려 신라할 때 전부 시조를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시조는 얘기를 안 해. 대한민국 시조는 이승만입니다. 단군 이래 모든 왕조들이 탄생할 때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죽이고 그러고 이겨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건국의 특징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 한 번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이승만의 머리와 말로 세운 나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기적이죠, 기적.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기적이에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약육강식 식민지 경장 시대를 거쳐서 그 시대에 조선왕국은 왕이 그걸 몰라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오로지 혼자서 전 세계를 움직여서 이용하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 최초의 자유민주주의자의 이승만의 그 행동과 업적과 그것이 개인적인
퍼스널리티랄까? 그 특징이 오늘 제가 조 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공화당이 이승만 성격과 너무 닮았다. 그걸 느꼈어요. 이승만의 무엇을 닮았느냐? 불굴의 신념. 물러나지 않는 용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아까 집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집념을 넘어서 신앙과 같은 끈기.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정의에 대한 이것은 하늘이 도울 것이다. 하늘이 우리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그 정신으로 나아가는 한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가 열립니다. 저 화면 조정을 뭘 하죠?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나라를 한번 잃으면은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힘드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승만 대통령을 그만두고 나서 했던 얘기입니다. 저 일을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하고 있잖아요. 이 오른쪽 사진은 누구죠? 21세기 5G 시대에 100년 전, 200년 전에 1인 독재, 카쇼 독재를 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쌍둥이가 아니지. 꼰대와 꼬부입니다. 이 두 사람의 하수인들이 너무 많아서 사진을 못 넣었어요. 이 두 사람의 하수인들이 이 나라를 지금 망국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망국 역사를 제대로 못 보았어요. 전부 조선 멸망은 침략자 일본 때문이다. 좀 더 내려주세요. 스크린 좀. 침략자 일본한테 몽땅 뒤집어 씌우고 우린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처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요 망국 이야기의 진실을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망국의 원인을 알아야 건국도 알고 또 다른 망국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임금이 청일전쟁, 러일전쟁 불씨를 만들자. 불씨 만든 정도가 아니라 불러들였어요. 이거는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는 거죠. 동학혁명이다. 동학군이 무슨 영웅이냐 이렇게 해놨지. 고종과 동학 이 관계라든지 청일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 설명이 없어요. 그냥 파병했다. 편진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러일전쟁도 마찬가지죠. 제가 쭉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당시 임금은 국제정세에 대해서 깜깜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왕실만 살려달라. 백성을 마구 수탈합니다. 무당 구탈을 하고 예산의 3분의 1을 써요. 왕과 왕비가 매관매직에 선수예요.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 도지사도 시키고 군수도 시키고 돈 받고 도지사로 내보냈는데 딴 사람이 그보다 돈을 더 가져왔어. 그러면은 그 도지사가 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바꿔요. 돈 더 많이 가져온 사람이 뒤따라갑니다. 그렇게 흥청망청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 나라 저 나라에 빚얻기 바쁩니다. 빚어서 빚 갚습니다. 요새 우리 카드족들이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 점, 고종 외국 공무원 피신 시도 7차례, 러시아에는 영국 망명을 요구. 요 부분을 별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일전쟁이 나든, 그렇죠? 아니, 이모군란 때부터. 1881년 8월에 이모군란이 나니까 일본 공사관에 나 좀 피신시켜달라고. 일본 공사관으로 들어가겠다고. 그 다음 1894년 6월에 미국 공사관에 이거 청일 전쟁이 날 것 같은데 나도 미국 공사관에 숨겨달라고. 그 다음 같은 시기에 영국 공사관에도 나도 피난 가게 해달라. 전부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 청일전쟁 끝나고 러시아가 자꾸 왕실이 접근하니까 일본이 민비가 러시아 붙잡잖아요. 이 일본 좀 막아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민비를 살해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고종이 벌벌 떠니까 러시아가 우리 공간으로 가자. 이거는 고종이 제발로 간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본국에서 150명 군인을 데려와가지고 첫새벽에 고종을 공사관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 다음 1897년 12월 미국 공사관에 1897년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히 중국과 똑같은 청나라와 똑같은 황제국가가 됐다. 대한제국 황제, 광무 황제다. 그렇게 선포하고 2달 만에 미국 공사관에 또 나 좀 숨겨달라. 불안해서 못 살아. 이제 병자가 된 거야. 네. 미국한테 또 거절당하죠. 그 다음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쯤 해서 영국 공사관에 나 영국 공사관으로 도망가겠다. No. 그 다음 청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때 1905년 2월에 미국 공사관에 나 미국 공사관으로 들어가겠다. No. 그때 미국 공사 알렌이 뭐라고 본국에 전보를 쳤느냐. 이 고종이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동서 역사를 보고 4000년 역사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비겁한 왕은 처음 본다.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어요. 알렌 일기 책이. 그리고 여기 사진 2장을 찍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 정동에 있는 거죠. 지금은 이 탑만 남아있죠. 6.25 때 폭격 맞아서. 이 종탑 밑에 덕수궁과 왕궁과 통하는 터널이 발견됐어요. 땅굴. 고종이 도망가는 땅굴을 파놓은 거예요. 언제 발견되느냐? 이거 정화 작업할 때 발견됐어요. 또 이 옆에 사진 영국 대사관하고 덕수궁하고는 담장, 궁궐 담장 하나로 막혀 있죠. 대사관이 별도 담장을 안 만들었어요. 못 만들겠어요. 왜? 덕수궁 돌 담장에 새 문을 만들었어요. 비상구 이름이 생양문이야.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은
연국 대사로 탈출하려고. 고종. 그런데 한국국사학계 또 좌파사학계, 한국국사학계는 좌파가 100%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죠. 전부 모든 건 다 일본 잘못, 외국 잘못. 고종은 개혁군주요, 영명한 항일군주요, 민족 독립군주다. 이 고종이, 그런 고종이 1907년 헤이그 사건이 일어나죠. 헤이그 사건은 또 설명기가 있을까? 헤이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실패한 후에 러시아한테 나 러시아 땅으로 영구 망명하겠다. 받아달라. 우라지보스톡도 좋고 시베리아 어디라도 좋다. 이 니콜라이 2세하고 아주 친했어요. 친한 게 아니라 명나라를 받던 듯이 러시아 니콜라이 2세를 받들었어요. 아관 파천 이후에 10년 동안에 1908년에 그런 요청을 했는데 러시아가 달라졌거든요. 자, 이제 건국 얘기로 갑시다. 벌써 8시가 오거든. 이승만 건국 대통령. 어디 마셔야 돼? 콩이 넣으시면 돼요. 여기 써 있는 거 읽기만 할 거예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3.1운동의 기획자이자 임시정부의 기획자다. 임시정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일 때 레닌이 1920년부터 임시정부를 공산화하려고 했어요. 그 자금을 줘가지고 고려 공산당도 만들고 그때의 레닌과 투쟁하면서 이승만이 쓴 논문이 1923년에 하와이에서 자기가 만들던 태평양 잡지에 쓴 논문이 세계 최초의 반공 논문이에요. 당시 1917년 러시아 공산화 쿠데타, 레닌 쿠데타 이후에 5년, 6년째 되던 해예요. 전 세계가 공산주의에 매료돼가지고 야 이게 전제주의, 왕조시대, 왕조체제를 파괴하는 데는 공산주의가 최고다. 이게 열광할 때입니다. 레닌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공산당 출신 누구누구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지고 상해에다 고려공산당 만들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 체제니까 이걸 소비에트 체제로 바꿔라. 쿠데타를 일으켜요. 이승만을 탄핵시킵니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요. 소련식 소비에트 헌법으로. 1927년 얘기입니다. 임시정부 출범한 지 만 7년째. 8년째죠. 그런데도 이승만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이냐? 껄껄 웃으면서 공산주의 비판 논문만 태평양 잡지에 8번인가 연재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계속합니다. 나는 여전히 임시정부 대통령이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거쳐서 미국의 승전으로 일본이 항복하니까 우리나라가 땅을 찾게 됐죠. 해방이 국가를 잡는 건 아니죠? 그 해방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한 해방이 아니고 미국이 일본을 이겨줘서
해방 3년 동안이야말로 그동안 3, 40년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에 전부 집결해서 진짜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예요. 그렇죠? 뿔뿔이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말로 나라를 세우는 건국운동을 해야죠. 그때에 잘 협조하던 김구가 싹 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7년 연말에 48년 1월에는 성명 발표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5월 10일 총선 거부, 북한 평양에 가서 김일성 만나고, 이 얘기만 하더라도 며칠 해야 돼. 오늘은 이걸로 끝냅시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야말로 혈혈단신이에요. 귀국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이 아슬아슬한 드라마가 이게 진짜 위대한 3년이야. 해방 3년이야말로 진짜 위대한 3년이야. 이승만의 위대한 3년. 세계 와서 당시 최강대국인 미국 소련과 싸우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조선 왕조식 권력 싸움, 우왕좌왕, 북한에 왔다 갔다 이걸 극복하고 자기가 20대 때 꿈꾸던 자유민주공화국을 73세가 되어서 드디어 꿈을 실현합니다.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승만이라는 인간은 제가 대통령이라는 존칭을 빼고 말할게요. 편의상 모든 청춘들의 최고의 롤모델이에요. 최고의 롤모델. 이승만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대한민국 안 망해요. 그 전법 배워야 돼.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쓴 거는 아까 이주천 박사님 말씀처럼 1952년, 53년, 54년 이 3년이 왜 위대한 3년이냐 이거를 간단히 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요게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인데 아주 여기 써있는 것만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1952년 저 위에 써있는 게 안 보이네. 독재냐 제가 써놓기를 독재냐 혁명이냐 제1라운드 이게 부산 정치파동이다.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통칭 그동안에 이 정치권이나 학자들이 불러왔는데 사실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파동입니다. 내각 책임제나 직선제 개헌이나 대결이 건국 직전부터 있어왔어요. 그 밑에 줄 미국과 야당이 이승만 제거 음모 결행. 미국이 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1952년에 휴전을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미국이 밀어붙이는 휴전 결사 반대. 통일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희들이 갈라놓은 우리 땅 너희들이 통일시켜라. 목숨 걸고 싸웠어요.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야당은 이승만 때문에 지들이 집권 못했다고 1952년은 두 번째 대통령 선거의 해예요. 건국 헌법에는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간접선거예요. 요 간접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을 빼고 우리가 대통령 하자. 미국과 한국 야당이 딱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배가 맞아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5월 29일 날 피난 수도죠. 부산 국회에서 5월 29일 날 국회를 소집해서 전격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국회의원들이 하려고 미국하고 짰어요.
이거를 이승만이 모르겠어요? 계엄령 발동 5월 25일 밤 12시 5월 26일 0시를 위해서 계엄령 발동 그래갖고 국회를 못 열겠어요. 미국은 내성 간섭 말라. 각국 정치들은 사대주의 이제 그만해라. 미국은 유엔군을 동원해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어요. 납치, 감금 또는 국외 추방. 그런데 미국 군부가 반대했어요. 이승만 아니고는 전쟁 치를 지도자가 한국에 한 명도 없다. 포기했어요. 미국이 포기하니까 야당은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통과된 것이 소위 발췌 개헌안. 이승만의 내놓은 대통령 직선제 헌법에다가 야당이 몇 차례나 내놓은 내각제 개헌 속에 몇 구절 발췌해서 직선제 개헌안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해요. 그게 그 집어넣은 게 국무위원 국회 소환권이라든지 뭐 불신임, 내각 불신임 아니냐 이런 조항 몇 개 있어요. 자, 그래갖고 드디어 이승만이 꿈꾸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헌법 제1조를 명실공히 주권 재민 이 조항을 실현했다. 이것은 이승만이 그랬어요. 자기 측근한테 말하기를 총 한 방 안 쏘은 나의 무혈혁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파동 때 당시 한국민주당, 대한민국당 또 몇 개 정당이 합해가지고 민국당이라고 통합해가지고 이승만을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계엄 선포해서 국회를 못 열었다. 이승만은 독재자다. 헌법을 파괴한 자다. 온갖 과격한 용어를 써서 독재 비탄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거를 쓴 사람은 인천 김성수. 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승만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매일같이 담화, 성명, 기자회견 매일같이. 그 당시에 이승만을 보면 이승만은 아주 후진국 원시적인 3천만 국민이 모인 그런 원시적 학교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교장 선생님 같아요. 성명 내용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이거 봐라. 이승만이 독재자였다면 당시 6.25 전쟁이 한창인데 전선에서 그렇게 짜증나는 일을 40일 동안이나 하겠어요? 정치파동이 40일 계속되는데 비상계엄도 헌법 통과까지. 독재자라면 당장 국회 문 닫아 직선제 발표 홀로 끝냈을 거예요.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기간을 국민과 정치인들의 민주화 교육, 정신교육, 의식개혁 그 기간으로 활용했어요. 간접성 견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이 성명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 4대주의가 700년이야. 언제부터? 700년? 이전은 500년인데 고려 후반기. 고려 후반기 고려 왕들은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 공주와 결혼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는 원나라 사위들이야. 부마국. 또 위성계가 나라 세우면서 명나라한테 나라 이름 받았죠. 조선이라는.
모든 왕들은 명나라한테 오케이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죠. 500년 동안. 500년 동안 모든 왕들은 이미 망해버린 명나라를 시집단지 모시듯 지사질했죠. 명나라가 언제 망했어요? 1644년. 그 7년 전에,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병자호란, 청나라. 조선 사람들은 청나라는 오랑캐, 여진족. 우리한테 와서 구걸하던 여진족 오랑캐들인데 이것들이 명나라를 망치고 중국에다 나라를 세워서 청나라? 우리가 명나라 원수를 갚자. 명나라가 진정한 천자국이다. 중화의 대중화의 중심국. 그 명나라를 이어받은 우리 왕도 세워주고 임진왜란때 군대 보내서 구해주고 우리는 명나라를 배반하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갖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명나라 지사를 지냈어요. 창덕궁에 있던 명나라 지사를 지내는 재단 대보단이란 재단이 대보단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재단이라는 뜻이에요. 언제 철거됐느냐? 고종은 그때까지도 계속 제사를 지내왔는데 청일전쟁이 진행 중일 때 일본군이 갑오경장을 실시하죠. 갑오경장이 뭐예요? 갑오년에 일어난 개혁, 갑오개혁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한 거예요. 우리 국사는 고종이 한 거를 다 가르치죠. 말짝 거짓말이에요. 일본이 하면서 단발령, 과거 폐지, 노비 폐지, 뭐 혁신적인 개혁을 그야말로 혁명적인 그때 창덕궁에 있던 명나라 제사 단지도 없애버렸어요. 일본이 없앴어. 일본이 중국 내쫓으려고 전쟁하니까 망한 지 200년이 되는 그 황제 귀신들을 조선 왕들이 제사를 지내. 생일날, 죽은 날, 철 따라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말하기를 우리가 간접선거제를 직접선거제로 바꾸는 것은 강대국의 선거 개입. 그렇지 않겠어요? 국회의원들 매수하면 되잖아요? 공산당의 선거 개입. 이걸 막기 위해서다. 이거는 곧 사대주의 추방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군대 보내서 또 도와준다고 해서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듯이 우리가 미국을 제사질해야 되느냐? 700년 동안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또 러시아, 일본 종로를 하다 못해서 미국이 강한 나라로 우리 구해준다고 해서 이게 미국 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 한미방위조약. 이건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책도 많고 이건 많이 썼어요. 부산정치 파동이나 4.45 개헌 파동에 대해서는 이 우리나라 학자들이 노타치 다루질 못해. 이거 잘못 다뤘다가는 정치권, 우리나라를 잡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과 대학들한테 왕따 당하니까 아무도 손대질 않아요. 자, 쭉 읽읍시다. 53년 한미동맹 결성, 휴전 결사반대 단독 북진 통일 주장, 반공포로 석방, 휴전 협상을 깨라. 미국, 영국, 중국이 독재자 이승만 죽여라. 이게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싸우는 원수지간인데 힘을 합쳐가지고 이승만 휴전 반대 철회하라고 압력을 가해요. 이런 드라마가 어딨어. 결국 그래서 미국이 또 굴복을 합니다. 이승만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때 이승만 죽이려던 작전 이름이 뭐예요? 군사작전 이름이 주한미군 8군 사령관이 직접 만들었어요. Ever Ready Plan. 상시 출동이 가능한
작전 계획이에요. 어찌됐든 그래갖고 한미 조약이 체결됩니다. 1953년 8월 8일 날. 경무대의 1인 세계대전 3주일. 이게 또 영화관이에요. 이 3주일 기록을 보면 기가 막혀요. 저런 걸 강의를 해야, 소개를 해야 재미가 있는데. 밑에 한 줄만. 배신자 미국의 복수. 주변국 침략 원천 봉쇄하고 자유 통일 정치를 완성한 거죠. 한미동맹. 언제든지 우리는 미국과 함께 북한을 해방시키리라. 이승만이 누누이 주장합니다. 자, 제 3년째 독재냐 개혁이 혁명이냐 제 3라운드 1954년 4.4.5입 개헌파동. 이거는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건국헌법에서 경제조항은 제6장 경제조항은 줄줄이 전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야. 모든 산업은 주요 산업은 다 국유화. 주요 기업들 공영화. 어느 기업도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상 몰수, 공영화, 국유화가 가능해요. 보상금도 하나도 없어요. 사유재산권을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이게 건국헌법의 경제조항이었어요. 그때 부랴부랴 5월 10일 선거하고 8월 15일 출범하는데 석 달이잖아요. 헌법을 부랴부랴 만들었는데 이 당시 한민당이 우리가 집권하자고 이승만한테 우리한테 총리도 주고 장관 과관서 달라고 이승만이 노. 이 싸움 때문에 다른 조항 심의할 시간도 없었어. 자, 그래서 54년에 경제조항 개헌안을 내니까 또 국회가 반대합니다. 국회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경제, 언론 다 반대합니다. 이거는 이승만이 경제를 몰라서 경제 다 망쳐놓고 헌법에 또 캄프라지 하려고 2년 전에 개헌하는데 또 개헌한다고 이런 발언들만 쫙 나와 있어요. 공청회에 있어요. 조선일보 지면에 다 나와 있어요. 당시 신문. 자, 어찌됐든 이 와중에 1954년은 미국과의 담판 짓는 하는 거. 뭘 담판 짓느냐? 남북 통일 문제하고 원조 문제. 남북 통일 문제 담판 짓는 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빼고 원조 문제는 담판 져가지고 10억 달러를 얻어냈어요. 육군을 20개 사당, 해공군 70무기로 현대화. 그래서 전후복구와 경제발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경제조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놔둬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잖아요. 10억 달러면 이거 10년 예산도 넘어. 이렇게 목돈이 생겼을 때 내가 젊었을 때 꿈꿨던 자유통상, 자유무역,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이거를 해야만 우리도 영국과 미국과 동등한 나라가 된다. 29세 때 29살 때 감옥에서 몰래 쓴 저서 독립정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 써 있어요. 이 사람은 29살 때 완전히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만들 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 설계도를 그 책에 다 써놓고 독립실천 6대 강령까지 써놓고 행동합니다. 그대로 살았어. 그대로 독립운동하고 그대로 나라를 만들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공화당이 외부의 모진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길 정진하는 모습과 너무 달라.
80세 54년이면 만 79세. 우리 나이로 80세나 81이야. 11월, 얘 생일이 3월이니까 이게 11월 달 일이에요. 81는 마찬가지예요. 29살 때 책에다 쓴 모든 것을 81살이 되어서 다 완성을 해요. 이게 사람입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445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 해명하지 않으면 이 설명이 안 되죠. 445입은 뭐죠? 0.5 미만은 떨어버린다. 그죠? 소수죠. 당시 개헌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가 국회에 160명이었던가 그래요. 그런데 투표에 붙인 결과 한 명이 모자랐어. 156명이었는데 155명이었어. 찬성자가. 한 사람이 모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사회 보던 최준모인가? 금방 알더라고요. 국회 부의장이 이 개헌안은 부결입니다. 땅땅땅 쳐버렸어요. 경무대가 난리 났잖아요. 이승만이. 그때 모 장관이 아이디어를 냈어. 이거는 통과나 마찬가지다. 왜냐? 1명이라는 숫자, 156명에서 1명이라는 숫자, 이거는 정족수 3분의 2를 따질 때 이거는 0.333밖에 안 됩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점 0.5 미만이니까 떨어져야 됩니다. 인간을 어떻게 0.3으로 나눕니까? 인체를. 이 통과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가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이튿날 그 최부의장이 또 국회에 열렸을 때 어제는 내가 착각을 이것은 가결이다. 땅땅땅 번복 발표. 야당이 들고 일어났죠. 야당은 당시에 자유시장 경제다, 사회주의 경제다, 공산주의 경제다. 경제 개념이 없던 시대예요. 북한이 공산주의 경제하니까 우리도 북한 비슷하게 해야 북한하고 경쟁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몇 명 있어요. 그렇게 무식했던 때예요. 경제학 교수라는 사람도 이거는 자유당 정부가 자기 실정을 호도하려고 하는 시호다. 그런 발언들이 신문에 다 보도돼 있어요. 그럴 때에 이승만은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해마다 몇억 달러씩 원조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 기업들 키우자. 기업들의 자유경제 가르치자. 국민들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해 줘서 사유재산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 이게 이승만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 조금만 더 붙이면 국회의원들은 이 개헌안은 그 개헌안에 경제조항만 바꾼 게 아니야. 국민투표안도 넣고 무슨 이 군사 재판 문제도 넣고 한 5, 6가지 중요한 문제가 걸린 개헌안이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다른 건 다 아무래도 좋아. 오로지 하나. 맨 그때 개헌안 맨 그때 불치기 하나 붙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개헌안이 통과될 당시의 대통령은 헌법 152조가 임기 제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임기 제한 없이 계속 대통령 해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칙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종신 독재, 종신 집권, 1인 독재다. 맞는 말이죠? 근데 당시 국무총리가 변형태 국무총리께서 이 개헌안이 통과될 당시에 뉴욕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외국 기자들이 와 몰려와서 물어봤어요. 당신 나라에서 독재 헌법이 또 통과됐다던데 2년 전에 이어서 이승만이 종신 집권한다 그러는데 그 반민주 행위 아니냐.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변형태 총리가 답변을 했어요. 소련과 중국의 국제공산주의가 80세 넘은 이승만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는다. 지금 이승만이 은퇴하면 한국은 이번 돌아오는 선거에서 공산화된다. 건국 때부터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야당 정치인들이 수백 명이다. 그 중에서 수십 명만 나와도 중도 좌파 정도의 의장을 하고 나오는 공산주의자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쪽은 표가 분산되고 이쪽은 집중될 테니까. 그래서 이 헌법을 단선 임기 적용 철폐.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세운 건국 1등 공신이다. 시조나 마찬가지인데 이 양반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81살이야. 대통령을 앞으로 하면은 몇 번이나 더 하겠냐. 한 번 내지 두 번이다. 건국 영웅한테 그 정도 대접도 못하느냐. 미국 너희 나라 루즈벨트, 프랑클린 루즈벨트는 4선까지 했잖냐. 그런 해견을 했어요. 그게 조선일보 일면에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이승만이 그때 그만두면은 1954년이 어떤 해입니까? 휴전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북한에는 100만 군의 중군이 100만 명이나 주둔해 있어. 한미 방위 조약이 이제 막 체결됐어. 한미 방위 조약을 미국이 성설이 이해하도록 미국을 감시하고 독촉하고 싸울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어. 원조 10억 달러 앞으로 계속 받아서 미국이 남의 돈 뺏기가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미국이 돈 내놓게 만들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다. 그러니 전후복구도 끝내고 국군 현대화도 끝내고 미군 국내 주둔 배치도 끝내고 그럴 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이 대통령 하긴 하더라. 그것도 못하겠느냐. 야당은 못하겠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몇 개로 분리되어 있던 야당이 야당 단일화. 그래서 생긴 당이 민주당. 오늘날 민주당의 전신이죠. 자, 자유혁명과 이승만의 혁명과 그 유사한 요거 정리하고 끝내야 되나? 이승만은 세계를 움직인 외교 독립론의 글로벌 리더십. 1. 유엔의 힘을 이용한 건국. 한미동맹과 결합하여 효과 극대화. 유엔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 이거야말로 이거는 그냥 제갈골 공룡 같은 신의 한수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협상한다고 남한을 먹겠다고 서로 흥정 부릴 때 이거를 쳐버리고 유엔의 힘을 빌어서 해라. 이 카드를 미국한테 쥐어줬어요. 이승만.
그래서 유엔 감시를 통해서 유엔이 관리하는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세워진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유엔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6.25가 났을 때도 유엔군이 달려와서 지켜줬잖아요. 당시 유엔 회원국이 80 이렇게 밖에 안 됐어요. 전후복구 도와준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67개국. 공산국가들을, 공산권을 뺀 나라 다 빼고 전 유엔 회원국이 다 도와줬어요. 유엔이 세워주고 지켜주는 나라를 만든 게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유엔데이를 매일 국가기념일로 기념했어요. 유엔데이가 몇 월 며칠이죠?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 자, 두 번째, 5,000년 전체주의 노예를 해방시켰다. 어떻게 해방시켰느냐? 교육형이나 6년 의무교육, 각급 학교 유학, 각급 선거, 이걸 통해서 국민의 자립, 자조, 민주, 시민, 양성, 훈련을 10년 동안 했어요. 그 결과가 학생들한테 쫓겨나는 4.19 데모가 일어나요. 학생들이 너무 똑똑했어가지고. 저 이승만이 줄기차게 외치던 자유민주주의, 민주제도밖에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도 농지개혁. 5,000년 동안 양반들 농노 생활만 하던 사람들한테 비로소 자기 논을, 밭을, 농지를 줬어요. 경제력을 줬어요. 경제력 없이 민주화가 됩니까? 경제력 없이 사람이 아니죠. 노예지, 짐승이지. 인간을 만들어준 인간 해방, 농지개혁. 그게 국민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국민국가를 완성한 거예요. 이승만이 29살 때 쓴 독립정신에 구구절절이 나오는 똑똑한 국민국가. 영국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 그거를 실현한 거예요. 링컨 노예 해방을 칭찬하죠. 미국은 링컨을 신처럼 모시잖아요. 링컨 기념관 가보세요. 그런 신전이 없어. 링컨이 얼마나 잘못이 많습니까? 신문사를 몇 개를 폐간시키고 이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투옥시켰어요. 사형도 시켰어요. 흑인 노예 해방시켰다고 그러는데 해방시킨 뭐래? ABC를 아나? 자기 땅이 있나? 살 길이 없어. 다시 노예가 돼. 노예 해방시켰는데. 그 노예한테 선거권 준 건 또 언제입니까? 노예 해방으로부터 무려 180년도인가? 100년도. 링컨하고 따지면은 비교가 안 돼. 이승만이 월등해.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가치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 줄을 몰라. 오히려 땅속에 매장시켜버리고 두 발로 뻥뻥 밟고 다니. 그 다음 700년 4대1 추방, 그 다음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 체제, 확립, 미국 원조를 30억 달러나 유치했어요. 4.19 때까지 계산해보니까 29억 7천만 달러야. 한 해 평균 얼마예요? 54년부터 60년까지 6년 동안 29억. 한 해 평균 5억 달러예요. 이거는 정말 까무라칠 액수예요. 이거는 이승만 아니면 지미, 친미, 용미. 미국을 알고 미국과 친하고 미국을 활용할 줄 아는, 세계를 움직일 줄 아는 이승만의 전략 전술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신화 같은 얘기야. 노다지가 그렇게 쏟아질 수가 없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독교 자유의 힘을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시켰다. 대한민국이 자유의 나라, 자유민주의 나라, 자유평등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평등 사랑 믿음의 나라. 독재냐 혁명이냐 이거는 시비거리도 안 돼요. 건국기의 네이션 빌딩이냐. 네이션 빌딩, 나라 만들기, 나라 세우기. 건국기를 보통 세계 학자들이 몇 년이라고 봐요? 한 나라가 새로 건국해서 제대로 두 발로 서기까지 몇 년? 짧게 10년, 길게 30년을 봐요. 짧게 10년 하면 이승만 집권기가 건국기야. 집이 완성이 안 됐어. 10년 걸려서 완성했대. 길게 보면 30년. 그러면은 30년이면 48년부터 30년이면 78년. 유신 말기까지죠. 그게 우리나라의 건국기예요. 그 건국기에 독재다, 뭐다, 물러가라. 이 싸움은 건국기의 진통이야. 좋게 봐서. 학문적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보면 바보들이고. 경부고속도로 기공식장에 가서 들어눕는 정치인들. 도대체 머릿속에는 예능마기에다가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밖에 몰라. 권력, 출세 이거밖에 몰라. 그런 무지몽매한 동물들이 없습니다. 자, 이승만을 독재로 만든 이야기. 아까 부산 정치파동 때 정치인들이 이승만 독재자다 성명 발표했고, 스탈린의 공산화 시나리오입니다. 언제부터? 이승만이 임종 대통령 됐을 때부터. 미국 앞잡이 독재자다. 임종에 있는 이인자 모씨가 레닌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이승만을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때부터예요. 한민당, 미국, 일본 반이승만 공작, 국내외 지식인들의 부하 내동, 현재 진행형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죠? 4.19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4.19 세대입니다. 4월 19일 아침 9시에 종로가 대학로, 제가 서울대 2학년 올라갔을 때 플래카드 따라서 마로니 공원을 나와가지고 종로 광화문 국회 앞을 지나서 중앙청 앞으로, 중앙청 광장에 연좌 농생하면서 도시락을 그때 도시락 싸갖고 다닐 때야 다. 그러고 있는데 바바바바바방 총소리가 나요. 바로 경무대, 지금 청와대죠? 대통령 관장 앞에서 대모대한테 그 경무대 경찰들이 발포한 거야. 그 자리에서 100여 명이 죽었어. 내 친구 물리대 수학과 2년 김치수란 놈도 그때 거기서 죽었어. 내 머릿속에 이승만은 살인자,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4.19 이승만의 마지막 성공이다.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4.19를 겪고 이승만은 살인자다 이를 악물었던 내가 4.19는 이승만의 마지막 성공이다. 왜? 10년 동안 자기가 꿈꾸던 대로 똑똑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그 국민이 이승만한테 항의를 했을 망정 당시에 이승만 독재자 물러가라 소리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구호가. 부정선거 다시 하라야. 민주질서 회복하자. 민주헌법 회복하자. 부정선거 다시 하라. 그런데 언제부터 독재자 물러가라가 나왔냐면 4월 26일 날인가? 교수 데모라고. 교수들이 몇 명이 나와서 플래카드를 들고 학생의 피값에 보답하라.
독재자 물러가라.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에 어느 세력이 있었대요. 미국을 포함해서. 자, 여기 이승만의 발언, 이승만은 4.19 때 4월 12일 날 그게 3월 15일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를 행하고 그 부정선거 주모자는 당시 내무장관 이기붕 국회의장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은 이승만 단독 후보였어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명옥 박사가 미국에 위암 수술하러 갔다가 미국 항공모함에서 죽었어. 선거 한 달 전에. 이승만은 투표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 당선이야. 문제는 부통령. 어떻게 부통령도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게 만들었을까? 헌법에. 부산 정치파동 때 야당이 원해서. 부통령이라도 자기들이 하려고. 이승만이 늙었으니까 죽으면은 우리가 부통령 하다가 대통령 이기받으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 따로 선거, 부통령 따로 선거 다 했어요. 그 부통령 싸움이 난 거야.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그럼 부통령, 대통령이 죽어서 누가 이기받을 거냐? 장면과 이기붕이 싸운 거예요. 자유당 이기붕과 민주당 장면. 그때에 내무장관이든 최인규가 이거는 저 야당한테 줘가지고 저 금방 또 공사가 된다. 내무장관이니까 정보가 다 있거든요. 경찰 정보. 그래서 조직적으로 공무원들, 경찰 공무원, 교육 공무원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시를 했어. 그게 들통이 났어. 3월 15일 날 선거하고 투표, 선거 현장부터 그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당시 마산에서 데모가 났어요. 3월 15일 밤부터 이튿날. 경찰이 총을 쐈어.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 그렇게 비상계엄을 내렸어. 그래서 잠잠해졌는데 다음 달 4월 10일 날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가 하나 떠올라. 고등학생 시체, 눈에 칠탄 탄피가 이렇게 두꺼운 탄피가 베낀 채로. 그때 경찰은 두말할 것 없이 이건 어떤 놈이 박아 넣었다. 칠탄 쏘면 껍질은 땅에 떨어지지 어디 날아가냐. 그러나 진상은 못 밝힌 채로 4.19가 나버리고 말았는데 4월 10일 날 그게 떠오르고 나서 4월 12일이 화요일 경무대에서 대통령 주재 경무회의가 열리는 날 이승만이 쫙 물어요. 선거에 뭐 잘못된 게 있나? 왜 데모를 하고 왜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고 학생이 죽은 시체가 떠올라. 그때 장관들은 전부 우물우물우물. 그때까지도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줬어요. 뭐 일부 부정이 있겠지. 이 정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서 장관들이 우물우물 이건 좌익 소위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조작한지 모르겠다. 이따구 소리만 하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애를 죽여놓고 그딴 소리만 하느냐. 내가 보건대 이 사태는 대통령이 내가 그만두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해결될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 국무회의록이 지금 남아있어요. 몇 책에 여기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4월 19일 날 또 9시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이승만이 국무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앉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들어. 저 사람들이 날 그만두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좋게 나가야 되겠어. 내가 나갈 테니까 사퇴할 테니까 빨리 대책 강구하시오.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 발포 사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때 4월 19일부터 26일 사퇴할 때까지 23일 날 서울대병원에 가서 부상학생들 의문하면서 눈물을 질질 흘려요. 저 사진이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이야.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사진.
그 당시에 이승만이 그 하야할 때까지, 사퇴할 때까지 했던 발언 중에서 몇 가지만 인용을 할게요. 부정을 왜 해? 선거 다시 해야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어떻게 백성을 죽일 수가 있어? 젊은이들이 장하고 장하다. 불의를 보고 안 일어나면 젊은이가 아니지. 내가 맞을 총알을 학생들이 맞았어. 내가 그만두면 더 아무도 안 다치겠지. 하야 성명 빨리 준비해라. 그래서 만든 하야 성명이, 하야 성명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어요. 첫째는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은 사퇴한다. 이게 새로운 헌법이야. 요 밑에 거 읽어볼게요. 요거는 27일 날 경무대를 나와서 이화장 자기 집으로 간 뒤에 각국에서 사퇴 무입은 전문이 오잖아요. 그때 대만 장개성이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을 쓴 이승만의 답장이 알려졌어요. 뭐라고 그랬냐? 나는 위로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지금 행복하고 불을 보고 일어나는 100만 학도가 있고 똑똑한 백성들이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래는 한없이 밝소. 지금 죽어도 한이 없어. 이 편지의 요지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조금 하고 끝내죠. 친중파, 종북파의 친일파 공세 왜 그래요? 왜 지금 또 다시 서사도 이렇게 백선엽 친일파, 이승만 친일파 난리들이에요. 미중 경쟁 시대, 만국의 백년 전쟁. 백년 전쟁은 여러분도 아시죠? 유럽의 백년 전쟁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백년 전쟁. 이명박 정부 시절 1912년, 지금부터 8년 전, KBS가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간판을 걸고 55회 방영된 프로가 백년 전쟁이라는 이름의 프로가 있었어요. 그 프로가 이승만과 박정희를 친일파 만드는 두 대통령, 건국과 부국을 만든 두 대통령을 친일파 매국노 파렴치범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조선시대 구한말 고종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닮았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죠? 네. 조선시대 고종은 세계가 막으려고 경계하는 적을, 세계 공적을 액을 먹고 나면서 끌어들여. 누구? 러시아. 영국과 일본, 중국까지도 러시아의 남진에 대해서 막으려고 난리치는데, 여러분 거문도 사건 알죠? 영국군의 거문도 점거 사건. 이게 바로 러시아 남진을 막으려는 작전이었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남겼죠? 영국이 일본한테 남겼어요. 아시아는 일본이 막아라. 러시아 막는 거. 우린 유럽에서 막았다. 지중해도 막아야 돼. 그런 정세 속에서 고종은 러시아한테 매달려요. 나 좀 청나라로 압박으로부터 살려달라.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살려달라. 이 사람 머릿속에는 조선 500년 동안 인이 박힌 고질병이 된 중독 상태가 된 명나라 사대주의. 명나라가 중국이지 청나라는 중국이 아니야. 오랑캐야. 청나라의 압력에 굴복하면서도 영원문도 세우고 모하관도 세우고 이러면서 직사대적하면서도 정신 속에서는 명나라만 존재할 뿐이야. 명나라만 중국이야. 그래서 그렇게 나라 망할 때까지 제사 지낸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중독이라고 그래야 되나? 습관성 사대주의. 습관성, 중독. 마약 중독 같은. 종교화된 완전히 야만 사교죠. 그래갖고 러시아가
보니까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요동반도와 이 대만과 또 어디더라? 일본이 그걸 차지했죠. 청일 전쟁 이기고 나서 전리품으로 청나라로부터. 그런데 한 달 지나서 러시아가 이걸 전부 반환시킵니다. 대만 빼고 요동반도를.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돌려줘라.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이게 삼국 간섭이라는 건데. 그거를 보고 고종과 민비가 아이고 러시아다. 이제 우리가 믿을 건 러시아밖에 없다. 러시아가 구세주가 된 거야. 명나라 섬기듯이. 그 결과는 러일 전쟁, 을사조약, 그리고 병술 국치, 망국이죠. 망국의 원인 제공이 아니라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오늘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뭡니까? 전 세계가 적으로 돌린 적을 손잡고 살려준다. 세계가 제재를 당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고상하고 똑같을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민은 우리 한국당처럼 자유민주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이걸 지키고 살리고 다시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르네상스. 대한민국 르네상스가 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한국당 우리 공화당 이 참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이게 늙은이 우리 공화당이 반드시 사필기적 대한민국을 정통성과 정체성과 정도에 다시 복시킬 거예요. 부활시킬 거예요.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80분, 90분을 거쳐서 열강을 해주신 신복을 회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번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꼭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두 번 말씀하세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29살에 나라 건국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게 된 그런 도움은 누구로부터 받게 되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29살에 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 대한 나라 성립에 대한 그 개념을 갖게 된 덕택은 누구에 대한 건가요? 영향을 누구로부터 받아요? 미국 상대가. 이승만은 일본 청일전쟁 때 일본이 그 과거 개혁하면서 과거 시험을 폐지하니까 한국의 젊은들이 전부 취업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시험을 못 보니까. 그거 하나뿐인데. 그래서 배제학당에 입학합니다. 입학하면서 미국을 발견해요. 미국에 미쳐버려. 미국의 모든 것을 스폰지처럼 흡수합니다. 다 외워. 당시 과거시험 보던 사람들은 외우는 특기야. 중국책 달달 외워서 과거시험 보는 게 일이었어요. 영어 사전까지 외워. 독립선언서, 독립전쟁, 달달달. 당시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보다 미국 역사가 빠삭이에요. 우리도 미국처럼 자유로운 나라, 법이 아니고는 사람을 잡아가지도 않는 나라를 만든다. 신문을 3개씩이나 창간하면서 희망운동을 펼쳐요. 거리투쟁, 만민공동회. 그러다가 스쿠프한테 왕을 폐위하고 공화
미국을 설립하려는 저 프랑스 혁명 일으킬 놈이다. 잡아라.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이승만은 감옥에 가서 사형수가 됩니다. 모진 고문을 받다가 한 달쯤 된 뒤에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맞아 예수도 성령 배제학당이 예수학교잖아요. 개신교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사람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은 그 감옥이 대학이야, 대학. 선교사 다는데 책을 막 주문해가지고 또 많이 갖다 주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 사람이 치중한 거는 예수교 공부하고 만국공법, 만국공법이 국제법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왕조가 조선 왕조가 국제법을 몰라가지고 외교를 몰라가지고 지금 다 망했다. 이 러일 전쟁 끝나면 러시아 것이 되느냐 일본 것이 되느냐.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에 대한 미국 신문 잡지를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갖고 책을 쓴 것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그게 당시에는 여기서 출간이 못됐죠. 그거 출간하면 그건 당장 사형인데. 그래서 1905년에 미국 유학 갔을 때 미국으로 그 원고를 비밀리 가져다가 1910년에 LA에서 처음 출간되죠. 그래갖고 이 사람은 유학 지금 질문하신 그 답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그 미국 유학 전 공부도 공부련이와 미국 유학 가서 뭐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학사, 석사, 박사 했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백 몇십 번인가 강연, 뭐 출장 뭐 이거 하면서 이 현장 실습 선거 다 따라다니고 논문이 뭐냐면은 미국의 도움을 받은 중립 확보예요.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이 다른 약소국가의 중립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미국이 얼마나 힘을 발휘해 주었는지 도와줬는지 100년 동안을 연구했어. 미국 독립부터 100년 동안을 연구했더니 과연 미국은 다르다. 왜 다르냐? 미국은 그리스도 기독교의 자유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 카톨릭은 아니죠. 카톨릭은 왕국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게 말틴 루터 종교개혁과 요한 웨슬레 감리교, 칼빈 장로교 다 공부했어요. 미국 가서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과정하면서도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 강의도 다 들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망명했을 때 또 강의 들었고. 이 사람은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의 차이, 영국은 민주주의면서도 왕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차이야. 차이가 뭐죠? 세컨드 라브. 미국이야, 미국. 기독교 개신교의 자유의 힘이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성공시켰다. 기독교의 자유의 힘, 개신교의 자유의 힘 가지고 조선 우매하고 무식하게 살아왔던 서러운 노예들과 같은 조선 백성을 이 기독교의 자유의 힘으로 하루빨리 교육시켜서 똑똑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자. 그것은 미국 정치제도가 최고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 감옥 6년과 유학생활. 또 있습니까? 한번 마지막.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하셨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이거 그러니까 물러나게 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당이 그때 뭐 미국하고 이렇게 조작을 해서 뭐 이승만을 이제 갈아치우려고 했던 그거랑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 이 북한과 중국에 이제 붙으려고 하는 그런 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연관성은 좀 알면서 질문하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길래 약소국가예요. 외국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실세하려고. 아주 단순해. 집권력이라는 게 단순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100년 전쟁 얘기했죠. 언제부터 100년? 1919년, 20년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100년. 레닌의 공산화 운동부터 레닌이 만든 고려공산당 창립 때부터 100년입니다.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먹기 위한 전쟁, 이게 100년 전쟁이에요. 10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공산화 될 때까지 계속할 겁니다. 그 뒤에도 할 거고. 그래서 먼저 민주당이나 한국민주당이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좀 순진한 편이야. 그죠? 자기들 옛날식 권력투쟁, 당파 싸움이니까. 근데 시진핑과 김정은을 업은 사람들은 100년 전쟁이라는 무기가 하나 더 있어. 공산주의라는 그 마약, 힘. 그게 옳다는 믿음.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어. 북한 핵, 중국 핵. 한반도는 유사 이래로 대륙의 전제주의, 전체주의에 섬기면서 살아왔잖아. 그거를 분리시켜서 5대형 육제제로 개방시킨 것이 이승만이다. 다시 또 대륙의 전체주의에 붙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조원진 대표께서 말씀하셨죠. 자유의 적과 싸움은 결국은 반국으로 돌아가요. 그동안에 80년대 주사파 이후 색깔 논쟁 하지 마라. 요즘 세대에 공산당 어딨냐. 그 선전에 말려 들어가지고 자유 보수 우파들이 다 포기했어. 맞아. 지금 빨리 떠들어봤잖아. 나만 소리지. 똑같이 어울려버렸어요. 80년대 이후에 지금 몇 년? 40년 가까이. 한 세대 넘게 우리의 국민교육, 정신교육, 의식교육은 포기한 상태. 한 세대가 넘었는데 사회로 선거에서 몰펴나올 수밖에. 쟤들이 국가 세금으로 얼마씩 매수까지 당했는데 돈도 줘. 또 걔들이 옳다는 거 배웠어.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걸 바로잡죠? 이제 그 한주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희 논의를 하겠습니다. 방송 블로그를 예, 국제적인 방공 블록이 이승만이 반공, 멸공 투쟁을 했다고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거는 반공 이거를 무디게 하려고 한 거잖아요. 아까 조 대표께서 소개하신 뭐더라?
오마이 저 좌파 언론들이 우리 공화당 무섭게 보다가 미리 욕했는데 알고 보니 보수가 앞장서서 죽여주더라. 쓸모있는 바보들이야 이게. 레닌이 말한 쓸모있는 바보들이 뭐예요? useful idiot. 공사나 혁명에 앞장서주는 바보들. 쓸모있잖아. 대개 우파 지도자들이야. 대개. 반공을 외치면서 하는 행동은 레닌 앞잡이야. 지금도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누구.